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38번째 사연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선크림 공지 문제로 학교 측을 아동학대 신고할 수 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게시물의 작성자는 학교 시스템이 심각하게 문제있다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게시물에는 한 학부모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캡처 이미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3학년은 운동장에 나가지 않겠죠? 선크림 공지를 못 받았어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이에 다른 학부모는 지금 2학년은 운동장에 나가고 오늘 모든 학년이 운동장에서 활동하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질문한 학부모는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것도 발라주지 않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해요 라고 불안해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우리는 학년별 티셔츠 착용에 대한 알림만 받았으니 체육관에서 할 줄 알았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삭제된 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었고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대체로 학부모들의 반응이 과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요즘은 선크림도 공지해야 하나, 이렇게 되니 선생님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거다라거나 당연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글 올린 게 웃기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햇볕 좀 쬐었다고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아동학대라고 하는 건 너무 유난이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대화 내용 중 일부 학부모가 운동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실시간으로 운동장을 보고 있었던 건가? 그게 더 소름 끼친다거나 아파트에서 학교를 지켜보고 있는 건가? 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자신이 채팅방 참여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네티즌은 직장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블라인드에서 변호사로 표시된 사용자로 대화는 아동학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게시자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본 게시자가 글을 삭제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확대 생산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명에 따르면 카톡 대화에서 선크림 공지라는 단어를 보고 원 대화에서 선크림 공지를 요구하는 뉘앙스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대화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회 행사가 예정된 다른 학년의 선크림 공지와 비교하여 선크림 공지가 없는 학년은 실내 행사일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명자는 단순히 선크림 발라줄 걸 아쉽다는 대화 내용 하나로 큰 비난을 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런 대화가 아동학대와 교권 침해로 읽히는 세태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본 글은 삭제되었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반응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선크림 공지 문제에서 시작해 현대사회의 학부모와 학교 간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의 불완전함과 오해, 그리고 이로 인한 갈등이 어떻게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삭제된 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었고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상황을 보고 웃기거나 불쾌하다는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선크림도 공지해야 하나? 이렇게 되니 선생님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거다라는 의견부터 햇볕 좀 쬐었다고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아동학대라고 하는 건 너무 유난이다라는 의견까지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여기서 댓글들을 살펴보면 소녀시대님은 타학년 공지가 촘촘하고 고마운 건지 선크림 공지 안 했다고 해서 학교 시스템이 무너졌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도 이해가 가세요? 저는 선크림 공지가 없다고 학교 탓하는 저 대화도 어이가 없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분은 기사에 나오는 내용만 봐서는 야외 활동 공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데 야외 활동 공지가 있었든 없었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대화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년티 입으라는 공지가 있으면 신체 활동이 많겠구나 생각하고 선크림이든 뭐든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양념통닭님은 저 날이 학년별 체육대회 같은 날이래요. 그래서 학년티를 입으라고 미리 안내한 것이고 어느 학년이 나오고 어느 학년이 안 나오는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운동장 쪽을 보면서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여튼 그 정도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는 집이라면 공지 유무를 떠나 체육대회라면 발라줘야 맞겠죠. 아무리 봐도 저렇게 단톡방에서 학교를 비판하고 떠드는 학부모들이 진상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밝혔습니다. 동대문 제니님은 걱정되면 부모가 직접 챙겨야지 학교가 어린이집인가요? 진심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교사들이 점점 더 버티기 힘들어질 겁니다 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꽁꽁 얼어요님은 헐, 나 때는 선크림 바르는 애들도 없었는데 하하라고 말하며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풍자했습니다. 바나나나님은 나이고 선크림 안 발라도 안 죽네요. 왜 저래요 진짜라며 실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빛의 하늘님은 알아서 챙겨야지. 왜 저런 걸 학교에서 공지해줘야 해요? 라고 언급했으며 빵떡이님은 선크림. 아 진짜 저게 실제 대화라고요. 설마. 와 학교 선생님들 미칠 것 같은데요. 무슨 저런 부모가 라고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나이문어님은 지런 것까지 학교에서 챙겨달라고요? 라고 질문하며 불만을 나타냈고 하늘고래님은 학부모들이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떡하님은 왜 저런 가치관으로 양육을 할까요? 라고 비판했으며 그린그레이님은 진짜 부모 자격 없는 사람들이 부모 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면서 한편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이 커지자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은 지난 3월 신학기부터 교권보호제도를 새롭게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며 특이 민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민원 처리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선크림 공지 문제를 넘어 현대사회에서 학부모와 학교 간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이 어떻게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교훈을 얻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분기탱천 사연입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38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